10년 전 미국의 학자들이 한국에 대해 예언했던 내용은 논란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몰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말도 안 된다며 무시했는데요. 최근 뉴스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앤 컨시언스라는 해외에서 유명한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예언가 중 한 명인 인도의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의 채널인데요. 아난드는 점성술을 이용해 예언을 하고 그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2019년 8월, 소녀는 2019년 11월 전 세계가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나라는 중국이다. 라고 예언했고 뒤이어 코로나, 기후재난, 전쟁 등의 예언을 적중시켜 화제가 되었는데요. 올해 초 아난드의 예언에 동아시아와 한국이 등장하는데 2030년대에 동아시아에 큰 혼란이 찾아올 것이며 그 시작은 서쪽일 것이다. 동아시아의 서쪽은 중국의 티베트 위구르 자치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도 중국에서 가장 독립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현재도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많은 이들은 이곳에서 독립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선 21세기 중반 한국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그 국력을 전 세계에 떨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요. 많은 이들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더 나아가 우리가 잃어버린 간도를 되찾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간도는 현재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구와 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일부를 포함한 땅으로 한반도의 약 2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청나라 때 우리 선조들이 땅을 일구고 생활의 터전으로 살았던 조선의 영토였고 대한제국 시기엔 간도관리사 이범윤이 영토를 관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산흑약으로 외교권을 앗아간 일본이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억울하게 빼앗겨버렸죠. 또한 2030년대에 동아시아에 중국에서 일어날 큰 혼란이 벌어지고 중국이 분열된다면 간도를 되찾을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여기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예언가도 모든 미래를 맞출 수는 없겠죠. 아난드는 2020년에 미국, 이란, 인도, 파키스탄이 참여한 전쟁이 일어난다던가 2021년에 경제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도 있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근대의 저명한 학자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나 금융 전문가들이 예측한 내용을 보면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전망도 매우 비슷한데요. 스트랫포의 설립자인 조지 프리드먼이 쓴 100년후라는 책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조지 프리드먼의 스트랫포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세계 경제, 정치, 군사 등을 다루는 정보단체인데요. 매일 아침 미 국방부의 조간 브리핑에 전 세계 동향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220만 명이 구독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여러 분야의 은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미국 언론은 그를 섀도우 CIA라고 부르며 그 적중률은 매년 80%에 육박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지 프리드먼은 한중 일 3개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그는 중국에 관해서 미래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중국은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경제, 군사 대국인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는데요. 그는 이에 관해 중국의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한 다음이 문제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의 성장에 반드시 정체기가 올 것이며 이때 갑작스러운 붕괴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극단적인 빈부격차, 15억 인구 중 10억이 넘는 중국인들의 가난입니다. 이 예측은 몇 년 전부터 실현되고 있는데요. 2018년 삼성 텐진 공장, 후이저우 공장 폐쇄로 인해 유령 도시가 되고 21년엔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올라온 농민공들을 비롯한 청년들의 대거 실업이 이어지는가 하면 22년 초엔 중국의 경제 중심인 상하이 일대가 제로 코로나 봉쇄에 들어가며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최근엔 부동산이 몰락하고 뱅크런 사태가 이어지는 등 한 번 주춤하자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죠. 그의 말처럼 중국의 성장력이 점점 멈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 전쟁으로 인한 특수로 인해 기회를 잡았고 경제를 급격하게 성장시켰습니다. 80년대 후반 세계 50대 기업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대부분이 일본 기업임을 볼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1위부터 10위까지 일본 기업 중 통신기업 NTT를 제외하고는 전부 은행증권사였고 도쿄전력, 도쿄가스 같은 지역 전력가스 공급업체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국전력공사, 서울도시가스 등이 애플, 삼성전자와 비견되는 기업으로 평가받았다는 건데요. 현재 오랜 기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음에도 이때 당시 벌어놓은 돈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금도 경제 침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돈을 찍어내며 빚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와 배척하는 사회 분위기로 코로나 창궐 이래 확진자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실정인데요. 아직 안정되지 않았음에도 관광객 수를 늘리고 무비자 입국을 허가하는 것도 빨리 엔화를 팔아 빚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또한 일본은 20년 뒤에 젊은 세대들이 지금 정부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일한다는 것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내가 만약 10대라면 일본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리드먼은 이 상황을 일본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을 키울 것이라고 보았고 그의 예언은 여기서도 정확했습니다. 9월 21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 보좌관이 국방 예산을 GDP의 2% 이상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죠. 기시 노부오는 고 아베 신조의 친동생이자 일본 방위상을 역임했던 인물로 일본의 국방력이 허술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격 능력과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얼마 전 중국의 대만 군사위협 당시 일본의 이의지에 미사일이 날아든 것을 예로 들며 국방력을 키울 생각이고 곧 있을 유엔 총회 때 이 문제를 언급하며 개헌을 주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를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일본은 해외를 창탈한 뒤 한국 전쟁으로 경제 특수를 경험했죠. 즉,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고 이를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통일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해군력을 키우는 것과 오랜 기간 대륙과 연결될 구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그 예시로 한일 해저터널을 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와 대만을 점령, 그리고 중국을 점령하고 철도를 연결하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기술력으론 어림도 없었으며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계획이 무산되었죠. 1980년 버블 경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양국의 경제 발전에 이익이 된다며 터널을 구상하다가 2003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국방상 문제, 국가정체성 문제 등을 들어 타당성이 없다며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에 미련이 남았는지 다시 2016년 부산에 5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우리 측에서 계속 거부해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소할 방법은 오직 전쟁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은 상황만 맞으면 언제든 다시 한국을 넘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끊임없이 국방력을 키워왔고 지금은 충분히 일본에 맞설 수 있는 무력을 인팩에서 이미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이 떠오를 것이라며 투자를 했던 짐 로저스는 2019년에는 지난 7에서 8년간 보유하던 일본 주식을 모두 팔았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러면서 일본의 부채는 더 커지고 이 폐해가 일본을 침식할 것이라며 내가 만약 10대라면 하루빨리 일본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조지 프리드먼은 한국에 대해서 두 나라와 완전히 다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는 한국의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위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가 둘러싸인 시한폭탄이란 것이죠. 하지만 앞서 논의된 대로 중국의 성장세가 멈추게 되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20년 내로 통일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통일만 된다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합쳐져 상상도 못할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또 지정학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이점으로도 작용합니다. 이런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키워온 강한 군사력과 현명한 외교력이 오히려 엄청난 강점이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은 더 주목받고 있죠. K9, K2 표전차, FA-50 등 한국 무기의 성능과 생산 능력을 인정받아 폴란드와 20조 원의 방산 잭팟을 터뜨리기도 했죠. 미국 인플레이션 법안에 한국 기업이 피해를 받자 미국 애리조나의 주지사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며 방한하기도 하고 한국 배터리를 써오던 포드의 짐 팔리 CEO가 한국 배터리 생산 기업을 만나 의견을 듣고 미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는 등 한국을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인구가 많거나 자원이 많아서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좋거나 땅이 넓어서 이전 세대로부터 대단한 유산을 물려받아서 지금 위치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짐 로저스는 38선이 무너지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곳이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한국이 가진 커다란 잠재 능력으로 아시아 강국을 넘어 세계 강국이 되길 기원합니다.